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락의 레이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미래통합당에서 한 번의 제고 끝에 당을 구할 구원투수로 비대위원장으로 영입됐습니다. 김 위원장한테는 내년 4월까지 주어진 과제가 그동안의 지도부 공백기에 통합당 당 내분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 이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당내에서 경쟁력 있는 대선 주자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과제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좌표와 시성에 못 따른다는 당의 정책을 집권당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해서 내놔야 한다는 그런 과제도 따를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당 내부에 있어서 숨겨진 얘기들, 또 그 다음에 그 사이의 갈등 문제,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정리하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은 구구의 정치평론가 활동도 겸하시는 전 국군 기무사령관 허평한 장군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군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얼굴이 좋아지셨나요? 우리 홍 대표도 좋아졌는데. 아유, 저야 뭐 좋아지겠습니까? 나라 어려운데 얼굴 좋아졌다니까 지금 이상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 제가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뭐 얘기 어중쩡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김종인 통합당의 비대위원장 영입에 대해서 이거 좀 본격적으로 이게 좋은 점이 뭐고 나쁜 점이 뭐고 이게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전망을 해야 되는데, 이 언론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또 보수우파 유튜브다 보니까 대부분들이 이 말을 아끼고 있어요. 또 서로 감정적인 상처가 날 것 같아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허 장군님은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는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좀 해주실 수 있고,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섭외를 올렸습니다. 예, 잘한 거죠? 잘했습니다. 자, 들어오셔가지고 이분이 금방 보여준 게 비대위원, 조목조목 한번 따져가 보는데, 비대위원을 청년들 중심으로 뭐 청년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 통합당에는 사실은 거기 뭐 5선, 6선 또 여러 가지 또 잠룡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비대위원을 청년들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또 그 사람들 일을 쉽게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슨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까? 그분 자체가 예. 지금 저당 저런 행태로 안 된다는 국민의 여론을 모르겠어요? 그걸 활용해서 예. 자기 나름대로의 꾸고 있는 이상, 목표,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년 중심으로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분이 두 가지 개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두 가지 개선. 그럼요. 가장 첫째는 본인도 결코 대선 잠룡의 꿈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 나는 봅니다. 본인이 대표 도전. 그럼요. 이 사람이 이 나이 될 때까지 정치권에 한두 군데 끼어거렸어요. 그렇죠. 그냥 심심해서 했겠습니까? 예. 자기 나름대로 꿈을 꾸면서 자기 세상 열어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처음에 박근혜한테 갔다가 문재인한테 갔다가 이번에 또 한교안하고 같이 했다가 이번에 이제 또 비대위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한교안 씨가 당 대표 돼가지고 예. 결국 기득권 세력들의 항의를 극복 못하고 예. 실패하고 주저앉은 거 아닙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그 짧은 기간에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도 아니었어요. 네, 꽤 시간 됐습니다. 완전히 그 당을 자기 중심 체제로 못 꾸렸거든요. 네. 김종인 씨는 저는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이분은 비례만 5번 했다고요. 어쨌든 정치를 안다고요. 네. 욕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결국은 이 당을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떨쳐내야 되겠다. 첫째가. 그렇게 해야 새로운 당을 만드는 면모도 국민들이 보여줄 수 있고, 그 속에서 자기 파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건이 되면 자기가 직접
대선 후보도 나갈 수도 있고 네. 거의 여의치 않으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라는 민명하에 새로운 사람 하나 내세워서 뭐 집권할 대통령 만들면 자기가 직접 하든 직접 하지 않더라도 자기 이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그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난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한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도와주러 들어간 게 아니라 통합당을 도와주러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자기의 대권 욕심을 구현하기 위해서. 당연하죠. 도와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와주는 게. 정말 이 미래통합당을 진정한 보수 우파의 가치 정당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하면은 지금 행보나 이런 발언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왜 총선에서 실패했습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불법 탄핵으로 인해서 거기에 62명의 그 당내의 국회의원들이 동조해서 한 패륜 정당 아닙니까? 배신 정당이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반성도 안 했고 엉거추춤하게 그냥 그런 상태에서 총선에 임했단 말입니다. 그 진정한 우파 애국 국민들은 태극기 들고 수백만이 나왔는데 상당한 분들은 이거 수천만이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3년 동안에 많은 분들은 그래도 저 당을 힘을 가져야 문재인 정권을 견제시켜서 자유당을 지킬 수 있다고 하고 정말 더럽고 안 입고 와도 그래도 저 당을 밀어줘서 일부 지원했지만 상당수 많은 진정한 애국 국민들은 이번에 다 외면했다고요.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할 일이 딱 분명한 겁니다. 이 애국 세력을 하나로 묶는 이런 비전을 내놔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지금 체제 투쟁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반대한민국, 반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여기에 대한 공격을 가하면서 애국 국민들 내가 들어가면 모든 애국이 있는 태극기 애국 세력 포함해서 당내 보수 우파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표명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싹 배제시키잖아요. 네. 이념 얘기도 하지 마라. 진보, 보수 이 얘기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고 딱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는 젊은 세력으로 당을 재편하겠다. 그러면서 약자와의 동반이다. 가난하고 못 사는 힘없는 사람을 내가 끌어안겠다. 이 두 가지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기존의 보수 우파 가치를 버리버리고 이게 뭡니까? 나는 자기 정치 욕심 때문에 이 노선을 제시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당의 정강 정책을 재정비해 뭐 쉽게 얘기해서 바꾸자 하는데 그 탈이념,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다음에 성장 중심의 시장 경제 체제 없애는 안 하는 다 없애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탈이념하고 그다음에 경제민주화 쪽으로 가겠다. 이런 모습이 이제 실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보수 정당 재건이 아니라 아니죠. 자기 정당, 자기 세력 정당 이익 정당 만든다. 당연하죠. 그럼 보수 정당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보수에 넣으든지 우리 공화당이 그래도 보수 우파의 가치를 부르짖으니까 우리 공화당을 중심 재편을 하든지 또 이 다 섞어가지고 새로운 가치 정당이 나오든지 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반드시 이 노선을 우리 공화당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을 포함한 진정한 애국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금까지 주장을 했고 또 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고요. 어떤 면에서 김동인 비대위 체제는 보수 분열로 간다고 난 본다고요. 두고 보세요. 그래 가나 안 가나. 이 양반이 진정한 정말 나이 80이고 그도 정치 경륜도 있는데 이분 사상 자체가 제가 많은 분들하고 또 얘기를 나눠보고 과거에 하는 행적을 보니까 이분은 독일에서 박사했대요. 독일의 과거에 그 좌파 이념이 성향했잖아요. 기독 사회당 등등 해서 그래서 좀 경제민주화를 어제 오늘 들고 나온 게 아니고 한나라당 때 비대위원 가서 그 당시 정강정치를 경제민주화를 굉장히 반영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제민주화란 건요 이미 우리가 그동안에 반영한 겁니다. 우리 순수한 자본주의가 어디 있어요. 복지 개념으로 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그 수정 자본주의로 들어가서 그동안에 사실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그 전두환, 노태우, 우파 대통령 지도 그 체제 하에서요. 의료보험 체계라든지 사회보장보험이라든지 예, 그거 선점했잖아요. 모든 걸 다 했어요. 했고 그 경제를 성장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열심히 벌여서 먹고 살게 하는 이런 그 시스템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리 만들어 가다 보면은 능력이 있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잘 살아요. 그러나 정말 능력이 없고 또 일하기 게으른 사람들은 못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를 했는데 이제 그 이 폭이 커지면서 무조건 다 공짜로 해주고 지원하겠다고 하는 좌파 정책이 먹혀들고 그에 의해서 표 쏠림을 보고 이번에 새로운 정강지 재정비 하겠다는 명분을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런 좌파보다 더 급진적인 좌파 정책으로 들어가서 약자와 함께 한다. 그래서 국민 그 대다수 표를 가지는 약자들을 자기 편을 남고 당은 젊은 피로 구축한다는 명문하에 당도 장악을 하고 그 두 가지 다 장악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정치적 목적 달성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자기가 직접 할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새로운 사람 내세워서 가는 나는 그걸 위한 행보라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합당에서 이분이 들어가 가지고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사실은 기존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뭡니까 이제 그 기득권 당내 기득권 세력들을 불식시키고 자기 당원을 만들겠다는 거죠.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전위부대로 활용을 하고 당연하죠. 그러면서 또 이 아까 지금 얘기한 당 정강이라는 정책에서 탈이념하고 그다음에 그 경제 민주화하겠다는 것은 이분은 그거를 시대 정신이라고 그래요. 그게 왜냐면은 시대 정신. 경제를 더 활성화시켜서 정말 일자리를 늘려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시대 정신이에요. 그런데 몇 차례 선거를 해보니 공짜로 나눠주고 막 주겠다는 그 정착을 하는 그 정당, 그 인물이 대통령도 되고 그 당이 집권도 하는 거를 몇 차례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 수 더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시대 정신이라고 그러면은 아니 우리끼리 살 때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끼리 살 때 정말 기득권 세력들이 그냥 부가 집중이 되고 좀 빼들어서 나눠주겠다. 우리끼리 살 때는 뭐 좀 못 살아도 그게 어느 정도 먹힐 수가 있어요. 지금은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로 상대를 해서 무역을 해야 되고 경쟁을 해요. 글로벌 시대라고요. 이런 시대는 국민 각자를 가르치고 스스로 터득하게 해서 국제적인 경쟁력 있는 인물 기업으로 만들어서 국부를 창출해서 그 속에서 정말 능력 없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보호하는 이런 정책으로 가야지 보편적 복지를 부르짖으면서 그럼 돈을 어디서 벌어오며 우리끼리 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 경쟁에서 전부 다 뒤로 밀리고 벌써 수출도 급격히 떨어지잖아요. 지금 문재인 그 성장 중심 소득 주도 성장이 실패했다는 게 자기가 조그마한 경제 전문가 같으면 다 아는 사실이라고요. 이거를 치고 비판하고 나오면서 적어도 자기가 경제 전문가라면은 시대 환경이 뭡니까? 우리는 글로벌 시대라니까요. 우리끼리 하는 농경 사회가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 그 없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전 국민 고용보험이다 뭐 내가 다 그냥 빚을 내든 채권을 찍어 나눠주겠다는 이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진짜 경제 전문가 맞아요? 그거는 다분히 표를 얻기 위한 국민의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거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우려하는 부분 사람들이 그게 이제 뭐 유연하게 대처한다. 이념에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그게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강 정책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익 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기회주의 영합 정당이죠. 뭐. 네. 그런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기회주의 영합이라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남북이 체제 투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잘못되면은 우리 자유가 구속이 당하고 어쩌면 체제 자체가 위기에 처한다는 생각 그런 건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예요. 네. 무조건 하여튼 그 국민들한테 솔깃한 공약 내걸어서 표 얻어서 집권하러 가는. 네. 응?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민 정치 30년 동안에 그렇게 해서 대통령은 됐는데 나라는 점차 빚더미 쌓이고 빈부는 더 벌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이런 정책으로 계속 가면은 요번에 그 재난 코로나 뭐 지원금 그 한 번 주는데 13조 들었단 말입니다. 한 번 주는데 한 번 줘봤자 한 달밖에 못 쓰는 거예요. 가구당 4, 50만 원, 뭐 5인 가구 해도 100만 원인데 보통 뭐 두 손을 씻고 4, 50만 원 받아가지고 1년을 씁니까? 그걸 몇 년을 써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그래 해주는 정당, 그래 해주는 당사자를 찍어주니까 기회주의 영합한다. 나는 그래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문제는 이제 보수는 그 구닥다리가 되고 보수 정당 자체가 그러니까요. 의미가 없어지고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그건요. 네. 솔직히 우리가 말합시다. 예. 정말 1948년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자본주의 대한민국 건국하기 이전에 대한민국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래도 70년 사이에 국민소득 3만 불,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이룬 근간이 뭡니까? 보수 우파적인 가치로 가지고 이룬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다 부정이 되거든요. 부정이 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제가 늘 얘기해, 저보고 뭐 구닥다리 뭐 그거는 이념타령주의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결국 남북 체제 대결에서 북한이 공산주의자 북한 간첩이 대한민국 자본주의 경제가 망해야 저가 통일되기 때문에 그 망하는 정책, 망하는 슬로건을 내걸었다고요. 그러면 잘 살게 되는 나라는 됐는데 빈부가 벌어지다고 보니까 이분들이 정치인들이 이분들을 자국하고 또 활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에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러대. 우리나라 사람 양잿물도 공짜로 먹는답니다. 공짜 준다니까 그게 좋은 줄 알고 찍어주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 되고 집권 정당이 되니까 전부 다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 시대 진정한 지도자라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진정한 이 대한민국을 구할 지도자라면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자,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체제에 맞춰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 중에 그 장군님께서는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은 지금 현재 무슨 여기 킹메이커를 온 게 아니라 사실 본인이 등판하러 왔다. A형은 킹메이커로 왔다고 하겠죠. 네. 나는 그는 킹메이커로 왔다 소리도 안 했어요. 네. 뭐 언론에서 뭐 이래서 젊은 미래 뭐 젊은 지도자 이런 본인 입으로 내가 젊은 인재를 발굴해서 집권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얘기했어요? 안 한 것 같습니다. 나는 본인이 여건이 되면은 분명히 본인이 치고 나갈 겁니다. 앞으로 이제 내년 4월까지라며요. 내년 4월까지 예를 들어서 이 당을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정강 정책 정비하고 인물도 새로운 인물로 재편한다는 명분하에 자기를 지지하고 따르는 젊은 피로서 당직 다 배분하고 원외 지구당 시도위원장들까지 딱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딱 만들어지면 난 반드시 자기가 나온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 그 사이에 지금 뭐 그 통합당도 잠룡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정도가 아니죠. 뭐 많지 않습니까? 뭐 한교안, 그다음에 홍준표, 뭐 그다음에 오세훈, 유성민 뭐 등등 또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은 본인이 뭐 자기가 보수 우파를 하나 통합한 대통령이 출마하겠다고 아주 선언을 엊그제 하더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위헌 위법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얼마나 다급해서 그런 얘기를 했겠어 유승민이가. 벌써 아는 거야 유승민이는. 김종인. 당연하죠. 김종인 비대위를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왜? 조영이 같은 또 새로 대구 경북에 이제 사선 의원 된 건 아닙니까? 예.
대구 경북 대표 주자고 유승민 저 조영 씨 네. 그 원내 대표 되고는 행보 한번 보세요. 나는 저분이 또 대권 그 희망을 가지고 야심을 가지고 움직인다 보거든요. 네. 광주 갔잖아요. 5.18 묘역에. 예? 네. 지금 5.18 사태만 하더라도 이건요. 확실히 매듭이 안 지진 겁니다. 5.18 관계자들하고 거기에 이해 관계자들은 자기들 민주화 운동이고 그리 주장하지만 또 반대쪽에서는요. 북한이 분명히 그 개입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건 아직 또 아니 어쨌든 이런 상황에도 과감한 그런 행보를 취한다는 거는 나는 저 사람도 또 나 야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주자다.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다급한 거예요. 김종인이 들어오지. 조영이한테 칼자루 같은 대구 경북 사람이 조지지 하니까 누가 자기 보고 하라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그렇게 매는 거예요. 이게 전부 권력 싸움이다. 거기 말이 뭐 시대니 뭐 국민이니 약자니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정치인들 정상배들이죠. 하는 행보를 보면 그래서 나라 꼴이 이리 된 겁니다. 결국은 이러다 보면은 거기 그 사이에 그 김종인 체제를 하지 말자고 하던 뭐 조경태 의원 같은 그 자강론자들 이런 분들하고 갈등이 이제 뻔히 이제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지금 그 장군님께서는 통합당이 국민들을 위주로 하는 그다음에 야당 국민들 반이나 되는 야권 국민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내용 있는 변화는 아니고 아니죠. 권력 싸움을 위한 또 그들만의 퍼포먼스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당연하죠. 이번에 김종인 씨가 진정한 이 땅의 원로고 정말 이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우리 후세를 걱정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지도자라면 이런 여건이 딱 주어지면요. 분명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분명히 불법이 위헌이고 불이니까 어쨌든 그 환경에서 이 우리 당이 60임에 동참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하자. 되돌 수는 없으니까. 그건 정말 그 당시에 우리가 잘못 판단했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사면복권 구출하는 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애각에 그동안에 고생한 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또 불법 탄핵 바로잡기 위해서 3년 동안 저 고생한 태극기 애국국민 내가 하나로 모아서 함께 가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새로운 우리 당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 요런 정도가 나왔으면 나는 김종인 씨 박수치고 야 정말 위대한 구국의 원로가 나왔구나 하고 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앞에 모든 걸 다 싹 부정하고 거론도 하지 말라고 보수의 가치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자니 우니 진보니 보수니 용어도 쓰지 말라고 그런 게 이게 뭡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쌍한 우리 야권 국민들 정권 독주를 누가 견제해주고 그다음에 정책에 이 정권의 어떤 그 정책의 반대를 누가 해줄지 지금 믿을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없죠. 불쌍한 국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암담한데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블랙시 벌써 4.15 총선이 부정이라는 곳곳에 여러 정황 증거를 들어대면서 저항하는 국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든 여기에 합류해서 함께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기존 정당들은 다 지키고 연면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통합당은 징계한답니다. 징계하고 오히려 그거를 징계를 한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반드시 문재인 주사파의 일당들은 개헌으로 갈 거예요. 이 개헌을 갈 때 기존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개헌 초안에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자유 개념을 없앴습니다. 자본주의 개인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그런 요소도 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남북관계 설정 문제라든지 특히 광주 5.18 같은 경우는 아직 분명하게 규명이 안 됐어요. 조사 특위를 구성해 놓고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지지부진하고 있는 거예요. 헬기 사격이 문제가 아니고 북한이 개입했냐 안 개입했냐 요게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결론 안 되는 전법 전문에 넣는다 그러죠. 더구나 거기에 대한 비판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무슨 형을 살린다는 법을 만든다 그러죠. 거기다가 최근에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는 국가 지도자 중에 친일 세파는 묘를 파내야 된다 그러고 친일 세력은 앞으로 안정하는 걸 막겠다고 그러는 이런 상황인데 엄청난 국가 정치적 혼란이 오는 이 마당에 약자만 보호하고 그게 미래로 가는 길이고 새로운 길이라고 하면서 하는 저 김종인 비대위에서 기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암담하다는. 그러면 또 새로운 모여서 우파 정당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래 되면 진짜 보수 우파가 도쪽으로 나설 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신 똑바로 차리려야 하는 거예요, 저 양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